이게 철도를 주제로 한 영화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혹시 철도를 주제로 한 영화 중에 기억나는 거 있으실까요? 유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뭐 한국 영화였던 부산행 기억에 남고요. 그래서 KTX 배경으로 해가지고 부산 가는 열차 안에서 좀비들 하고 싸우는 그거 한국 영화였으니까 기억에 남아요. 네, 설국열차? 영화 제목에 열차라는 단어가 있어요. 저도 뭐 부산행이랑 성국열차 그게 딱 열차하면 떠오르는 영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저희가 설국열차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근데 설국열차 보면요, 저는 가장 좀 인상 깊었던 게 무한동력인 거거든요. 근데 그게 보면은 설국열차가 연료로 뭐를 떼는데 무한동력이 가능한 거구나. 그럼 무한동력이 실제로 가능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 그 무한동력이라고 하면 저도 그 영화적인 설정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은 또 핵융합 발전 이게 우리 그 마블 아이언맨 보셨어요? 아이언맨의 그 에너지원도 그 핵융합 발전이잖아요. 이제 그게 그 미래 기술이지만 무한동력 기술이 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뭐 핵잠수함을 사용하는 원자력 발전 그게 현실적인 그 무한동력에 가까운 장치가 아닐까. 핵잠수함을 모델로 해서 이렇게 만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 핵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 에너지를 어떻게 얻는 거예요? 원자력 발전 통해서 하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수명이 있대요. 뭐 한 30년 정도? 그럼 이제 연료를 갈아줘야 되고 핵 융합은 이제 그 잘 모르지만 잘 모르는 얘기는 하면 안 되겠다. 근데 하여튼 핵 분열이랑 핵 융합이랑 이제 그 차이가 있대요. 그러니까 핵을 분열시키는 게 원자력 발전이고 핵 융합은 이제 결합시켜가지고 거기서 방출되는 에너지로 하고. 그 사실은 우리가 연구 동력 같은 거는 있을 수 없잖아요. 연력학 법칙에서 보면 뭐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뭐 이러면서 안 된다고도 하고, 뭐 가벼운 예로 이제 항상 에너지는 쓸 수 있는 환경에서 안정된 상태에서 또 무질서도가 증가되는 방향으로밖에 이동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보면 불가능한데, 연구기관 이 설문에 나온 거는 이제 약간 영화적으로 허용되는 어떤 그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과학 유튜버들 보면요, 무한동력 만들기 뭐 이런 실험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단 하나도 실제로 입증된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좀 지난 얘기긴 한데 초전도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만약에 상온에서 가능한 초전도체가 있으면 그거는 실제로 무한동력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관련 분은 안 계시나요? 네, 초전도체 얘기 잠깐 하면은 초전도체가 그 전기 저항이 0인 상태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전기 저항을 0으로 만들면 사실상 그 소모되는 그러니까 낭비되는 에너지 없이 모두 쓸 수 있기 때문에 획기적인 기술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상 초전도체를 만들기 위한 환경 자체가 지금은 그 극저온. 근데 그 극저온을 만드는 건 우리가 사는 환경이 아닌 거죠. 그래서 힘든 건데 뭐 최근에 뭐 뉴스에 상온에서 가능한 초전도체가 나왔다는 그 결국에 이제 기술이 가짜로 판명이 되었는데, 만약에 상온에서 초전도체가 나온다 그러면 아주 획기적인 에너지 소모, 에너지 낭비 없이 바로 그 동력을 쓸 수 있는 100%의 에너지를 다 쓸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 되는 거죠. 이 과학 채널들 보다 보면은 그 자기 부상하고 초전도체를 같은 것처럼 설명하는 게 많은데 실제로 두 개가 같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다르죠. 엄연히 다르죠. 그러니까 초전도체 자체는 이제 그 전기 저항이 없는 상태가 되는 그 상태고, 근데 자기 부상 그러니까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마 뭐 이렇게 떠서 그런 거 비접촉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초전도체 환경을 만들면 자기 부상이 가능하지만 그 환경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그 이제 기술인 거죠. 그리고 그 재료를 찾는 게 또 연구 분야이기도 하고. 자기 부상은 말 그대로 그 극과 극을 밀어내는 힘을 이용해서 이제 뜨는 거고. 초전도체는 다른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자기 부상에서 이 자석들이 같은 긋기에도 손으로 이렇게 하면 닿잖아요. 붙진 않지만 자기 부상은 얼마나 힘이 센 자석을 쓰길래 열차가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구 자석을 쓰지는 않고요. 전기를 통해서 자성을 만들어서 그 N극과 S극을 정기적으로 만들어서 띄우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그것도 결국에는 전기적인 에너지를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 자성의 그 크기가 힘이 달라지는 거고요. 그때 그 전기를 만들 때 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저항을 없이 초전도체 현상을 이용해서 하면 또 자성을 더 크게 만들 수 있고 거기에 활용될 수 있나요? 훨씬 더 획기적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기적인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전기가 흐르면 이제 자기장과 전기장이 같이 생기는데 그 현상을 통해서 이제 자성을 만들어서 만드는 건데 그 전기장과 자기장이 생길 때 그 발생하는 에너지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제가 저한테 재밌었던 거는 이제 계급 사회를 사실은 모사한 거잖아요. 열차가 이렇게 있고 앞칸 쪽으로 갈수록 좀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뒷칸으로 갈수록 좀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약간 뒤에 칸, 그치 마지막 칸에 있는 사람들이 환경적으로 되게 불리한 상황이라고 생각되는 게 이제 소음진동 측면에서 보면은 그렇거든요. 소음진동이 크게 되니까. 네, 특히 그래서 보면 마지막 꼬리칸에서는 스웨이 현상 같은 게 되게 일어나기 때문에 스웨이 현상이라는 게 이 차로탄의 진동 중에서 보면 이게 횡방향으로 크게 사행동처럼 일어나는 진동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유지보수 같은 게 좀 잘 되지 않으면은 철도 차량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각 차량별로 각각 다 연결돼 있는데 마지막 칸은 연결되어 있지 않고 꼬리로 붙어 있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맨 마지막 칸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디토피아 세계에서는 유지보수가 잘 안 된 세계에서는 꼬리 칸에 있으면서 굉장히 메스꺼움, 어지러움을 항시 느끼면서 살아가는 세계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누군가 보면서도 왠지가 서 있기 좀 어려울 정도로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려는 힘 자체를 갖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다. 멀미 때문에. 멀미 때문에. 꼬리칸 자체가 서 있기도 쫓아다 힘들어서 그래서 거기서 보면 어떻게든 그 뒤에 가는 반란을 일으키려면 뭔가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힘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혹시 박사님께서는 저는 일단 그 무한 동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차선에 없는 게 너무 깔끔하더라고요. 기차가 가는데 위에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 전차선에서 이제 그 직전을 해서 열차가 움직이는데 그는 자체적으로 이제 전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차선이 없는 거 이제 굉장히 깔끔하다. 그래서 도시에도 무가선 트램 이런 것들이 놓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차선이 있으면 좀 지저분해 보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계속 달리다 보면 저 레일은 마모가 될 텐데 그리고 차륜도 마모가 될 텐데 저런 건 어떻게 몇 년 동안 계속 움직일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좀 관심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마모가 발생하나요? 발생하겠죠. 네, 발생하죠. 어차피 그게 마차 스틸과 스틸의 그 접지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차륜이 계속 깎여가지고 거의 이제 조금의 없어지는 상태까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밖에 춥던데 어떻게 누가 가나? 이거 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게요. 그것도 생각해봤어요. 저희 예전에 말했던 그 궤도 폭이 다 다른데 이 설국열차는 계속 도식으로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궤도마다 다른 그 폭을 가변 대차를 사용해서 달릴지 어떻게 할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설국열차 미래인가요? 아니면 그냥 미래인데 이제 새가 멸망한 그 미래를 얘기해요. 미래는 뭐 어느 정도 다 통일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국제 표준으로.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박사님이 항상 얘기하시는 그 칸의 환경에서 항상 레일의 유지보수가 중요한데 하나도 보수하지 않고 계속해서 달리기만 하니까 자갈도 다 얼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다 그냥 왠지 다 얼음 덩어리에 레일만 수축돼가지고 레일만 떠 올라와 있고. 일단 무한 동력과는 별개로 이제 레일의 유지보수가 안 되기 때문에
완벽한 능력이 근데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영화를 보시면 외부 환경은 잘 나오지 않아요. 좀 멀리서만 잡고 그 레일과 차륜 이런 디테일은 또 안 보이더라고요. 좀 아쉬웠습니다. 생각보다 밖이 그렇게 춥지 않고 생활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열차가 굴러다니는 거 보면. 근데 그 영화에서 보면 밖에 넣으면 얼던데요. 손이. 아, 그래요? 네, 팔이 얼어가지고 네, 굉장히 추운 것 같아요. 그럼 기차 난방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그러니까 아니, 그 무한 동력이니까 그 에너지원으로 에너지원으로 네, 네, 하는 것 같습니다. 난방을 근데 그런 게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 우리 저희 지금 철도 운영사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그 전력, 그쵸. 응? 에너지 비용이 가장 심각하거든요. 그런 걸 다 이제 한전에서 사다가 이제 한전에 사는 거 맞겠죠? 맞아요. 한전 사다가 이제 공급을 하는데 그 에너지 비용이 철도를 차량을 운영하는 것도 이제 비용이 많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 이제 서비스 이런 LED 화면이라든지 이런 부가적인 것들이 그 이용자의 그런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들, 전력 비용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정부도 그렇고 과거 정부도 그렇고 계속 탄소 중립, 아리백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전력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러고 보니까 열차가 전기로 가니까 네. 한국철도공사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VIP겠네요. 한국전력에 비해는. 그렇죠. 결국엔 그런 것도 다 우리나라는 화력발전소에서 대부분 전기를 가져오는 거고 아직까지는 원자력에서 일부 가져올 텐데 그런 것들을 탄소 중립 측면에서 그런 것도 좀 자립화하든지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야지 좀 철도가 친환경이다, 친환경 운동수단이다라고 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말씀하신 대로 열차는 빠른 속도로 달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타지만 항상 전력을 공급해주고 에너지를 공급받으면서 맞아요. 달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차선도 필요하고 한데 설국열차 같이 이제 연구기관으로 달린다 그러면은 아마 열차가 달릴 수 있는 게 단순히 육상뿐만 아니라 해저 같은 데 달려서 할 수도 있고 해저 이만리 막 이런 소설처럼 저는 화장실이나 오페소처럼 막 음식 만들고 이러면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예전에 기차 화장실 어떻게 관리하는지 굉장히 궁금해했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버리지 예전에는 않나요? 선로에 버렸죠. 선로에 버렸죠. 네. 예전에는 선로에 다 버렸대요. 그러니까 그 밑에 뚫려 있는 거죠. 그 배설물이 그래서 그쪽으로. 정지 상태에는 화장실 이용하지 마세요. 뭐 이런 문구도 붙여놓으셨다고. 그래서 그 철길 밑에 물 떨어지면 그거 피해야 돼. 그랬었는데 뭐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네. 지금은 다 탱크에 저장해. 근데 설국열차 정도의 그런 분위기라면 그냥 밖에다 버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밖에 지금 그쵸, 얼어서 밖에 살 수 어려 없으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버리면 또 그 설국열차 말고 다른 영화들 혹시 보신 거 있으세요? 언스토퍼블? 네, 그거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영화 배우가 제대로 굉장히 하시죠.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영화 봤는데 네. 거기 보면은 이렇게 중간에 이제 막 사고 나는 시점에서 한 50마일 막 이렇게 80마일이 최대 아마 나오는 걸로 기억하는데 80마일 정도면은 한 120km 정도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영화상에서는 120보다 훨씬 빠르게 좀 보이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그게 120km로 달리면은 그 영화상의 탈선 장치 같은 것들을 다 뚫고 갈 정도로 그렇게 힘이 좋은가요, 120km가? 일단 화물차라서 중량이 있으니까 그걸 뚫고 갔을 것 같은데요. 네, 중량 때문에. 네. 저는 그 탈선 장치가 있는 것도 사실 몰랐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희 연구원에서 예전에 국가 R&D도 일탈 방호 시설이라고 그 레일과 레일 사이에 이제 그 특수한 구조물을 세워서 열차가 가다가 이제 탈선을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자연재해든 어떤 사람. 그랬을 때 이 열차가 선로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게끔 레일과 레일 사이에 턱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로에서 떨어지더라도 이 턱 때문에 그 좌측이든 우측이든 이 번영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가능하면 선로 내로 이렇게 갈 수 있게끔 하는 그 일탈 방호 시설을 개발을 국가 R&D로 했었는데 그때 일부러 이제 탈선시키기 위해서 그 장치를 썼었어요. 탈선 장치를.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는 그 열차인데 가지 말아야 되는 구간인데 혹시라도 그게 가게 되면 안 되니까 그런 구간에 탈선 장치를 설치를 해서 탈선을 시키는 안전 장치는
최후의 안전장치. 그러면 그 일탈 방어 시설이 있으면 열차가 탈선을 해도 완전히 넘어지진 않는 거. 그렇죠. 옆으로 완전 선로를 벗어나서 이제 그러니까 피해를 최소화하는 거죠. 네. 자, 그럼 이게 원스톱퍼블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는데, 왜냐하면 거기서 가장 그 극 중에서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그 마을의 심한 곡선 구간을 지나갈 때 네. 이게 넘어지면서 그게 폭발해서 마을이 날아갈 거, 그게 걱정이었잖아요. 네네네. 일탈 방어 시설이 있었으면 그냥 곡선에서 걸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넘어지지 않고. 곡수는 또 얘기가 다르죠. 아, 네. 그리고 화물차라서 뭐 거의 화물차라서. 40칸 가까이 되는 화물차 음. 그 정도 40량 정도. 맞아요. 그 내용을 보시면 이제 특히 그러니까 철도는 곡선 구간이 좀 예민해요. 곡선 구간이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우리나라에서는 안 될 거예요. 선로 근처, 곡선 구간 근처에는 그런 위험물들이 또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영화에서는 곡선, 극곡선에, 교량이잖아요. 예, 교량 구간에, 네. 극곡선에 또 그 주위에 또 이제 화학물질이 공장도 있고 하니까 아주 특수한 구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드문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영화를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사고의 이제 계기가 되는 건데 기관사가 내려서 선로 전환기를 어떻게 하다가 열차가 움직여 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게 가능한 거예요? 사람이 그게 그 보니까 저도 그 기관사가 조작반에 중립으로 해놓은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기어를 중립으로 해놓은 줄 알았는데 내려서 보니까 갑자기 풀 추진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제가 기관사 그 조작반 한번 만져봤을 때는 그게 딱 걸리거든요. 걸려가지고 그게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오, 그게 딱 이게 풀 추진으로 되는 게 영화적인 설정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라고 하니까 근데 뭐 화물 열차가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거의 차량 전문가가 계셨어야 되는데. 맞아요. 아마 예상하기로는 그 추정하기로는 중립과 추진 사이에 애매하게 놔뒀다가 추진으로 넘어가지 맞아, 않았나. 이렇게 열차가 움직이면서 네. 네, 일부 움직이면서 넘어간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 열차에 하자가 있었을 거예요. 열차에 네, 맞아요. 오래된 열차일 겁니다. 근데 모든 사고들은 복합적으로 일어나는데 그 중에 또 포함되기에 인적 맞아요. 오류로 인해서 이제 맞아요. 발생하는 거예요. 네. 그것도 딱 거기에서도 것 같아요. 네, 처음에 나오는 게 그 화물차를 연결기와 연결기 사이에 그 제동관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 제동관을 통해서 이제 그 화물칸도 다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는 건데 그게 떨어졌다고 나와요. 그걸 연결 안 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약간 안전 불감증인 거죠. 그 제동관을 연결시켜 놓지 않고 또 이제 기관차도 정확하게 정차시켜 놓지 않고 그 혼자 기관사가 내려가지고 뭔가를 조작하려고 하다가 이제 발생한 사고인 거죠. 기억이 안 나는데 선로 전환기를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바꾸려고 한 거였나? 그게 선로 전환기를 바꾸려고 했나요? 그러니까 위치를 바꾸려고 했나요? 그러니까 그 관제 그 기지내 관제실에서 그쪽 선로 비워놓으라고 하니까 이걸 비우려고 했는데 그 아마 이제 비우려고 가는 선로가 원래 가려고 하는 선로가 아니어서 그냥 시동을 건 상태에서 내려와가지고 선로 전환기를 자기 가는 방향 밖으로 내렸다가 그냥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 바꾼 거죠 결국에는. 네. 근데 그게 가능해요. 우리나라 시스템에서는 수동으로 가능하죠. 수동으로 그 선로 전환기를 조작할 수 있고요. 뭐 이제 일반적인 운영선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겠지만 그 조차장이나 차량 기지 같이 이제 차량의 조성을 관리하거나 뭐 차량을 이제 정차해 놓는 그런 곳에서 선로를 바꿔야 될 때 이렇게 수동으로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것도 관제 통제하에 그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영화상에서 설정에서는 이제 임의로 그 관제 뭐 통제 없이 기관사가 스스로 내려가지고 뭐 했으니 엄청난 안전 불감증. 그러니까 열차 시스템이 안전이 중요해서 페이스세이프 개념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해도 안전하게 사고가 안 나게. 근데 그렇게 하면 영화를 아마 못 만들 거예요. 그래서 영화적인 설정으로 이제 그렇게 그런 것들을 조금 뭐 좀 무시하고 영화를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폐색이라는 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폐색 안에 들어갔을 때 자기가 진행하면 안 되는 폐색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열차가 스스로 이제 경고를 맞아요. 울리고 네. 그래도 계속 진행을 하면 자동 브레이크를 잡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게 작동을 안 한
설정인 거. 이 영화에서는 그 자동 방호 장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없는 그냥 수동으로 순수하게 기관사가 신호를 보고 운전해야 하는 그 환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뭐 고속철도나 도시철도 네. 이런 거는 시스템이 완전히 네. 그냥 예전에 그 아날로그적인 방식 그대로 네. 기계적인 방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열차의 위치도 뭐 무전이나 전화로 하는 그러니까 궤도 회로가 있으면 이제 궤도 회로를 통해 지상에서 위치는 알 수는 있을 텐데. 전차선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럼 맞아요. 디젤 아니에요? 디젤. 맞아요. 디젤. 맞아요. 전차선. 그러니까 얘 굉장히 옛날 영화를 옛날 사건을 실화로 바탕으로 한 거고 미국이니까 네. 디젤 맞아. 화물차지 더군다나 또 그러니까요. 미국이니까 그쵸. 좀 더 그런 디지털 전환이 좀 맞아요. 늦었을 거예요. 2010년도 영화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미국은 그때 철도 기술보다 좀 다른 기술 많이 발전했으니까 그런 설정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냥 진짜 레일만 있는 선로였을 확률이 높은 거네요. 그러니까. 네. 뭐 그렇지는 않을 건데 뭐 있더라도 그 안에 자동 방어하는 시스템은 수동으로 움직이고 이제 관제에서 궤도회로는 있었을 거예요. 궤도회로를 보고 그 위치를 파악하는, 그리고 이제 관제에서 신호 취급실에서 신호를 취급하면서 이제 그 진로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것 같아요. 혹시 경찰이 총을 쏴가지고 열차 멈추려고 했던 장면 기억나세요? 경찰이 총을 쏠렸어요? 경찰이 기차를 향해서 총을 쏴서 열차를 멈추려고 하는데 뭐 그런 장면이 나왔는데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기억 안 나세요? 그럼 넘어가고 그거 아니에요? 절박함?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거 뭐야 스피드건 아니에요? 스피드건? 스피드건인가? 아니 뭐 하여간 그런 장면이 나왔던 것 같아요. 총을 쏜 거 없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그러게 속도 측정은 네, 모르겠는데. 속도 측정하려고. 열차가 그 보면은 결국은 이제 뒤따라간 열차가 이 고리를 걸고 거기서 사람이 넘어가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게 실제로도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와, 저는 그게 정말 영화적인 설정이니까. 아니, 뒤따라가면서 연결기를 연결한다는 게 정말로 자기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일 것 근데 같아요. 뭐 워낙 영화에서 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하여튼 전차선이 없으니까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화물차마다 브레이크가 있는 거예요. 화물차마다 있어요.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있는데 그게 그 공기 제동관이 다 연결돼 있어서 기관차에서 그걸 제어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연결시켜 놓지 않으면 화물칸에는 브레이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인공이 내려서 하나씩 지금 네. 잠그는 거예요. 음. 뛰어서 이렇게 열차마다 뛰어가서 잠그고 맞아요. 잠그더라고요. 그러면은 그것도 궁금한데요. 이 에어 연결기가 분리가 돼 있으면 만약에 하나만 분리돼 있고 나머지는 다 연결돼 있으면은 맨 앞에 거 하나만 연결하면 다 작동하나요? 그렇죠. 그러면 거긴 다 분리돼 있던 거네요, 그냥. 그 뭐 기관차랑 앞부분. 앞부분만 분리되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앞부분 어쨌든 기관차에서 연결이 안 돼 있었으니 그 화물칸에서는 제동이 작동을 하지 않은. 뒤에 붙은 기관차에서는 이걸 연결할 수가 없어. 뒤에 붙은 기관차는 이제 앞쪽이니까. 앞쪽만 연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자기 바로 앞에 있는 것만 연결할 수 있으니까. 이게 열차들, 기관차들의 이 가속이나 이런 것들이 정밀하게 돼요. 그 전동차 게임 같은 거 해보면 이렇게 그냥 위로 올리면 앞으로 가고 이걸 내리면 점차 쓰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되나요? 그게 김상수 박사님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저희 생각하면 왜 차량이 무거우니까 일단 음. 화물 차량은 차량도 무거울 뿐만 아니라 거의 화물까지 실려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일단 정밀하게 되더라도 그 속도는 좀 느리게 반응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추진력을 올리는 게 일단 7단이나 5단 이 정도로 돼 있을 텐데 그게 속도로 돼 있는 게 아니고 힘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딱 올려놓으면은 그 속도에 맞춰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속도가 올라가서 또 기관사가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속도를 맞추기는 힘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지금 고속철도나 뭐 일반 철도 같은 경우는 그걸 맞출 수 있게 그 시스템이 되어 있을 텐데 특히 기관차 같은 디젤 기관차 같은 경우는 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화 보면서 또 궁금했던 게 원래 이렇게 기관차를 운전할 때 두 명이 하나요? 거기 보면 차장하고 그 기관사하고 두 명이 타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랑 다른 거죠. 우리나라는 보통 2명이 운전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미국은 대륙이 크고 하니까 장기간 운전해야 되니까
그렇게 운전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때 또 보니 맨 처음에 열차가 출발하고 나서 자동차가 또 뒤 SUV 같은 자동차가 뒤따라가는데 선로 위에서 차가 갔었어요. 아 그렇게 특수하게 유지보수용으로 만든 것 같아요. 미국에는 그 차가 많아요. 네. 그래서 그 차가 선로도 갈 수 있고 또 이제 일반 도로도 갈 수 있고 유지보수, 그렇게 개조된 차예요. 유지보수 유지보수 차량. 철도냐? 그 타이어를 쓰면서 달리신 거예요? 아니 차이 아니에요. 타이어도 있고 레일도 있고. 아 레일도 있고 네. 타이어도 있고 레일 위에는 레일도 되고. 트랜스 전시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어요. 그 포드의 F150이라는 그런 그 모델이 있거든요. 걔네 미국 애들은 그 차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포터라고 해야 되나 저희는 그런 트랙 용달처럼 생겼는데 하여튼 걔네는 미국에서는 그런 차 가지고 유지보수, 사람 이동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그 레일이 크고 길어서 그런 거죠? 차가 굳이 레일 위를 달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차가 레일 위를 달리는 이유가 뭐 레일의 유지보수용 때문에. 그러니까 무지보수를 위해서 이제 예를 들어 무슨 체결 장치가 고장 났으면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열차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걔네는 일단 노선이 길고 하니까 그런 차량을 이용해서 이제 이동을 합니다. 빨리 출동을 하기 위해서. 어느 지점까지는 차로 가서 거기서 올라가. 그러니까요. 할수 있겠네. 그렇죠. 그런. 저희 실험할 때는 항상 걸어왔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는 그냥 어느 정도까지는 차로 갔다가 접근하는데 차로 그러니까 철도가 아니라 도로를 이용해서 갔다가 거기서 올라가서 맞아요. 항상 걸어가죠. 네. 근데 누구보다 철도 기술연구원은 필요한 차고 같아요. 오송시험선 같은 데서 그러니까 한참 돌아서 가시죠. 돌아가죠. 맞아요. 어디 가려면 차로 다시 도로로 일반 도로로 와서 차 타고 가서 이렇게 가는데 그 걔네는 이제 그런 유지보수 차량이 그런 차에 차가 있어가지고 레일을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보면 영화 보다 보니까 그게 열차가 탈선에서 터진다고 해서 마을이 날아갈 정도의 뭔가를 싣고 있다는 게 실제로 항해 열차에 그렇게까지 위험한 걸 싣기도 하나요? 그까지는 지금 시멘트 실린 거밖에 못 봐가지고 뭐 기름도 싣고 가지 않나요? 그렇죠. 위험을 적재해서 실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그 이제 기름 정도로는 마을이 날아가지 않을 것 같은데 대체 뭘 실었길래? 근데 그 위험물질 표시, 인화성 표시가 있는 것들이 지나가는 걸 보긴 하니까. 박사님들 같으면 그렇게 열차 사고가 시작됐을 때 어떻게 멈춰야겠다 이런 생각 혹시 하셨어요? 영화 보면서 나라면 이렇게 멈출 텐데 이런 생각. 일단 차를 타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차를 타서 그런 거는 이제 무선으로 제어하는 것도 아니고 기관사가 직접 수동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차니까 그렇게 되면 진짜 직접 타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진짜로 어느 구간 한적한 데서 탈선시키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게 지금 생각나는 게 고속도로 가시다 보면 내리막길에는 특히 그 위에 이제 내리막길이 있으면 그 옆에 이렇게 오르막 올라가서 이제 혹시라도 대형 트럭들이 브레이크 파열되거나 이렇게 고장 났을 때 위에서 멈추게끔 이런 시설이 있는데 철도는 그게 없네요. 철도도 그런 거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게 있어요. 그 차량 어딘가에 뭐 끝단에인가 추돌을 위해서 막아놓은 그 따로 별도의 선이 있고 거기를 충돌하라고 만들어 놓은 건 아닌데 뭐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차량은 그렇게 있는데 근데 철도는 일단 그 선로를 저희가 건설할 때 그렇게 내리막길을 만들고 그러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언스토프 그 영화는 굉장히 매뉴얼적인 차량이고 그리고 그 속도를 풀로 넣어놓고 브레이크도 고장난 아주 극한의 상황인 것 같고요. 최근은 다 통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영화다 보니까 극적인 걸 다 엮어놓긴 했는데 이게 실화를 기반으로 했다고 하는데 어디까지가 실화일 것 같아요? 박사님 생각하시기에는? 일단 그 뭐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움직이고 기관사가 없는 상태인 건 실화일 것 같고 누군가 뛰어가서 거기를 그 열차를 넘고 다시 기관차를 탄다는 거는 좀 약간 그 이렇게 영화적인 요소이지 않을까. 근데 우리 저기 열차를 멈출 그런 상황에서 탈선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그 탈선 유도기 그게 있으면은 그쵸 탈선시키죠. 탈선시키는 거예요? 네. 탈선을 이제 뭐
탈선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 탈선을 시키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 원리가 이제 영화에서 보니까 뭐 선로에 뭔가 놓던데 그런 거 그게 진짜 그 놓으면은 지금 알아서 저희가 탈선 되는 거예요. 레일하고 차륜의 구조를 보면 레일이 이렇게 있고 그 위에 이제 차륜이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프렌지가 이제, 돼 있죠. 플랜지가 프렌지.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어떻게 보면 이 차륜이 레일 위에 그 접촉하는 걸 좀 틀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자연스럽게 올라가는데 결국에는 그 차륜의 방향이 탈선할 수밖에 없게끔 이렇게 V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차륜이 그냥 타고 가면 자연스럽게 이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벗어나게, 탈선되게. 한쪽만 해놓는 거예요, 레일은? 철 덩어리, 철덩어리. 철 구조체로 침목에 고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탈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일이 이렇게 우리 꽃갈콘으로 봤었잖아요. 이렇게 생겨서 레일에서 이제 차륜이 이쪽으로 생겼는데 거기서 또 탈선하지 않기 위해서 그 프렌지라고 하는 게 막혀져 있거든요. 그것만 벗어나게 되면 이제 레일에서 탈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까 선로 전환기도 나오고 했는데 그런 분기 구간에서는 그 곡선이고 또 굉장히 그 여러 장치들이 있어서 탈선의 위험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특히 그 급곡선 구간에는 탈선하지 않도록 가이드레일 같은 걸 설치를 하는데 분기 구간 다 거의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와 반대로 아예 탈선을 시키기 위한 장치도 있다는 걸 한번 알아두시면 좋고.